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갤러리 화가의 명언 7번째입니다. 오늘은 피카소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나오지 않고요. 네, 음성으로만 전달이 됩니다. 피카소 있죠. 피카소는 보통 천재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카소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묘사력이 굉장한 화가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삐뚤빼뚤한 그런 큐비즘의 대가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준 낮은 예술가는 베끼고 수준 높은 예술가는 훔친다. 수준이 낮은 예술가들은 남의 그림을 모방을 하고, 그리고 좀 수준이 올라간 사람들은 남의 작품을 훔친다. 훔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베낀다는 것은 좀 쉽게 이해가 가죠. 그냥 남의 작품을 모방해서 비슷하게 흉내내서 그렸다. 그래서 그 그림은 독창성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보면 알 수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 거를 그냥 흉내를 내서 어떤 아류작이다 이렇게 느낄 것이고, 내 것으로 훔쳤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는 뭘까요? 새롭게 어떤 재창조됐다는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이 됩니다. 피카소가 이런 말을 남기게 된 이유에는요, 피카소는 일단 자기 그림 실력이 굉장히 있기도 하지만 그림의 한 장르에 머물러서 그것으로 이렇게 평생 우려먹거나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 수많은 여성들을 섭렵하면서 어떤 그 여성들이 또 어떤 뮤즈 역할을 해서 새로운 영감을 받아들이면서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했었던 사람으로 또 유명합니다. 그는 오래 살았죠. 오래 살면서 수많은 작품들 또 조각들을 만들고 했었는데요. 피카소가 큐비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조를 탄생시킬 때 아프리카 가면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 큰 영향을 미친 그러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후기 인상파 폴 세잔이죠. 폴 세잔이 후기 인상파 화가로서 그가 나름대로의 자기 철학과 자기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시각을 갖고 근대 미술의 문을 활짝 열었었던 그런 화가입니다. 특히 다시점이라고 하죠. 하나의 화면을 그리는데 거기에 여러 물체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앞에서 본 모양, 위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 이거를 한 화면에서는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게 어떤 이론적이고 합리적으로 어떤 한 곳에서 그림을 봤을 때 그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런 그림일 필요는 없다. 내가 보는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앞에만 보여줘 가지고는 앞모습만 보여줘 가지고는 정확지 않다. 나는 위에도 보여주고 싶다. 그럼 사과 2개를 그리더라도 하나는 뭐 정면에서 본 거를 그리고 하나는 위에서 사과 꼭지 있는 부분을 내려다보는 각도로, 이렇게 해서 시점이 여러 곳에서 보는 시점으로 만들어서 제작하는 그 기법을 이제 다시점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곳에서 봤다 이거죠. 그것을 그렇게 세잔이 하고 나서 이것을 모방해서 제대로 이것을 응용해서 만든 작가가 바로 피카소죠. 그러면서 현대 미술에 대한 어떤 정수를 보여주고 사고방식의 어떤 확장과 그의 창의성이 얼마나 미술에서 중요한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이제 큐비즘인데, 단순히 세잔의 작품을 그도 흉내내서 세잔처럼 그렸다라고 하면 이것은 피카소가 말한 어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수준이 낮은 예술가로서 어떤 베낀다 또는 모방한다 정도의 그런 수준에 머물렀겠지만, 피카소는 세잔의 작품을 훔쳤어요. 완벽하게 훔쳤다는 것은 이제 자기 것화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다시점이라는 것은 세자네에서 출발이 됐지만 피카소에서 이게 완성이 되고 그를 따르는 이제 추종자들이 생기면서 큐비즘의 완성자, 큐비즘의 대가로서 피카소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어떤 예술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처음 시도되고 그리고 세상에 없었던 것을 만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피카소는 봤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베끼거나 또는 모방하거나 훔치거나. 둘 다 어떻습니까? 없던 것을 창조하는 것은 아니죠. 둘 다 어떤 출발점, 시발점이 있는데 그것을 갖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요리를 하느냐. 그래서 남의 흉내를 내서 비슷한 걸 나도 만들었어. 이게 이제 베끼는, 모방하는 수준이고요. 남의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전혀 새로운 해석과 또 자기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로 만들어서 그게 굳어지면 이것은 그 작가가 훔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피카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술 쪽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마이클 잭슨이라고 있죠.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전에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그런 무성영화 시대에, 흑백 시대에 굉장히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배우가 있었죠. 희극 배우라고 해야 되나요? 찰리 채플린이 어떤 몸동작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필름을 보니까 그가 어떤 발동작과 손동작, 그런 춤을 추는 것이 있습니다. 그 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재미가 있죠. 지금도 저는 이제 그런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배우들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누군가 그 비교를 해놓은 게 있어요. 마이클 잭슨이 췄었던 그 현란한 춤과 재미있고 그 멋들어진 그런 춤들이 이게 독창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어디서 따왔다. 이것도 그 피카소가 말한 훔친 그런 케이스로 어떤 생각이 드는데요. 그 빌리진이라든가 어떤 다른 그런 음악에서 그가 보여준 그런 춤들이 피카소의 그 했던 것처럼 그 빌리진을 노래하며 춤췄었던 마이클 잭슨이 벌써 그보다 수십 년 먼저 있었던 찰리 채플린의 그런 동작을 흉내냈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눈에 띕니다. 여하튼 현대미술 하면은 지금은 너무나 현대미술이 방대해지고 그 종류도 많고 이것을 무슨 장르로 나눈다는 것도 불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세분화되고 다양해졌는데요. 이제 피카소가 등장이 되면서 마티스, 피카소가 등장이 되면서 현대 미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그 어떤 설명을 제대로 하는 그런 현대 미술의 문을 활짝 연 그런 모습을 보게 됐다는 점에서 우리가 피카소를 우리 전 세계에서 미술사를 통해서 봤을 때 가장 위대한 화가로 보기도 합니다. 피카소를 통해서 본 현대 미술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창의성이 어떤 묘사력이라든가 뭐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현대 미술에서는 옛날처럼 붓이나 나이프로 그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그리는 것이 촌스러울 정도로 요즘은 뭐 그리는 것도 있지만 뭐 찢어서 붙이거나 뿌리거나 긁어내거나 워낙에 다양한 방법으로 미술이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대 미술에 있어서 작품 자체로만 보면 피카소를 능가하는 작품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당시에 피카소처럼 사고하고 미술의 새로운 변화와 그런 영향을 주도한 사람은 앞으로 과연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화가의 명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